안녕하세요.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0년 10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일러스트의 작업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꼭대기를 보시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작업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삭제하셨을 때 어떤 패널을 지웠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본 설정들이 풀려서 작업하기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기본으로 다시 되돌리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없어졌던 창들을 다시 제자리를 돌려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구석에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얘를 콕 찍어 주시면 디스펜드 패널이라고 해서 패널을 넓게 보고 작업할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보시면 도구 상자들이 펼쳐져 있을 텐데 도구 상자도 역시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창을 넓게 쓰거나 좁게 쓰거나 본인 취향대로 골라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보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이 뜨면 가장 기본적인 제너럴부터 해서 어피어런스 나타나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설정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글꼴을 보실 때 한글을 입력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혹시라도 한글을 입력하는 경우에 그 글꼴이 한글로 보여줘야 당황스럽지 않겠죠?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가 혹시라도 V체크가 되어 있다면 궁서라고 하는 글꼴을 찾으실 때 한글로 궁서라고 나타나지 않고 G-U-N-G 궁이라고 하는 식으로 영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한글로 볼 수 있도록 V체크를 꺼주는 게 좋겠죠. 유니트를 보시면 단위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는 당연히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지만 혹시라도 여기에서 피카스라든지 아니면 인치 다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밀리미터인지 다시 한번 확인. 가이드란을 뽑아서 작업하실 때에도 가이드란의 색깔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컬러를 다시 지정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색깔, 백그라운드에 대한 색깔을 이렇게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본인 입맛에 맞도록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화면이 너무 밝으면 눈이 피로해질 수 있어서 요즘은 어둡게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문서를 열 때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마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창을 하나 열어놓고 넓게 혼자서 쓰겠다라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꺼두도록 할게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 내 입맛에 맞게 바꿔야지 하는 것들은 수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나올게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에는 용지 사이즈 100에 80mm 짜리이고요. 열심히 도형을 이용해서 펜을 이용해서 그리는 작업이군요. 새로운 종이를 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부터 지정하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시게 되면 수험번호를 받을 거예요. 수험번호 9자리를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뒤에다 새기셔서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라고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겠죠. 크기 100에 80이라고 했으니까 윗을 100, 하이트는 80이라고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컬러 모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MYK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바꾸시면 안 되겠죠. OK 단추 누르셔서 설정하고 나오시면 종이가 열릴 거고요. 작업을 하실 때에 사이즈를 잘 맞추셔서 특정한 범위를 너무 넘어가게 터무니없이 그려주시면 곤란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 안에 안전하게 넣어야 되겠다라고 선들을 좀 추출할게요. 그러려면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시면 룰러라고 하는 눈금자를 볼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쇼 룰러라고 하시게 되면 눈금자가 이렇게 켜질 거예요. 거기에서 왼쪽에서 얼마만큼 오른쪽에서 얼마만큼 거리를 띄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아마 시험장에 가실 때 자와 연필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눈금자를 보시고 거기에서 이만큼을 띄워야 되겠구나, 이만큼을 띄워야겠구나 라고 선들을 그어 주셔서 가이드라인을 뽑아 주시면 되겠죠. 저희도 그 방법대로 해서 요
스케이트를 타는 소녀가 왼쪽에 20 정도까지 이렇게 침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케이트 타는 다리 부분 빼고 스커트, 치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60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군요. 60 정도, 여기에서 캐릭터를 거의 완성해야 되겠다. 머리 부분만 보자면 40 정도, 위에서 40까지 위쪽에다가 머리를 배치해야 되겠군요. 대략의 가이드를 뽑아주셨으면 그 안에서 이미지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색깔, 어떤 색깔들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칠해줘야 되는지인데,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의 미리 색깔들이 다 뽑혀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들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뽑아 놓는 게 안전하겠죠.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색상들을 뽑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형이든지 사각형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사각형에 대해서 색깔을 정할게요 라고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CMYK 여기에다 값을 집어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컬러 패널이 있습니다. 그 컬러 패널에다가 색깔 입력하기 편하게 쇼 옵션이라고 옵션을 바꿔주시면 컬러를 쭉 여기에다가 입력할 수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색깔들 M70에 Y90 다른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건 그 색깔들은 없어요 라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입력된 거 확인하셔서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색상들을 주르륵 뽑아주시면 될 텐데요. 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너를 이라고 갖다 대시면 일단 화살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복사를 해서 써먹을까요? 왼손으로 Alt키를 누르시면 쌍둥이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쌍둥이 복사.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D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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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색상들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컬러 패널에 가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문제에 보시면 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죠. 요 스케이트 날이 아마 선으로 써먹을 친구인 것 같은데 그 선들도 따로 뽑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의 두께도 유념해서 봐주세요. 1포인트짜리도 있고 2포인트짜리도 있네요. 선에 대해서는 스트로크 패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웨이트라고 하는 두께 값을 정해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포인트라고 되어 있군요. 두께를 더 두껍게 2포인트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상들은 다 뽑았습니다. 소녀의 머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그려야 되겠네요. 펜툴을 사용하실 땐 클릭하시게 되면 직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소녀의 머리 부분을 보면 단발머리로군요. 단발머리를 이렇게 머리의 모양과 머리카락이 삐져나간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클릭하실 때 직선으로 시작할 거고 곡선들이 쭉 필요하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펜 도구를 들겠습니다. 펜 툴 시작 부분은 왼쪽부터 할게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쭉쭉 당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머리카락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요. 가던 방향 그 방향 그대로라면 이어서 그려도 되지만 만약에 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이제는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이 핸들을 꺾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핸들이 뽑혀져 나왔던 점을 클릭해서 없애 주도록 할게요. 왼손으로 Alt키를 누르시게 되면 요 핸들이 잘라지게 될 겁니다. Alt 클릭. 제자리로 돌아와 주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곡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여기 가까이 왔을 때 끝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정확히 갖다 대시면 펜 쪽에 동그라미로 이건 닫힌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닫힌 곡선이 만들어지죠. 머리카락 부분은 깜장색으로 뽑아놓은 이 친구와 같습니다. 라고 스포이드를 이용하셔서 콕 찍어주시면 머리카락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얼굴 부분도 역시 펜 도구 이용하셔서 그릴게요. 따로 그려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촉을 들으셔서 머리카락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 방향을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 얼굴 부분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의 핸들이 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네요. 끊어줘야 되겠군요. Alt 눌러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시고 클릭. 볼 부분 클릭해서 당기시고 턱 부분 클릭해서 당기시고 다시 반대쪽 뺨도 클릭해서 당기시고 옆에 클릭해서 당기시고 방향을 급격하게 틀어줘야 된다면 Alt 클릭하셔서 핸들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게 보일 거고요. 클릭해서 당기시면 일단 얼굴에 아웃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어머나 못생겼네요. 자, 이 친구들 그려놓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하얀색 화살표 다이렉트 슬래시전 이용하시게 되면 위치를 바꾸실 수 있어요. 하얀색 화살표를 누르셔서 얼굴의 윤곽 점을 좀 옮길게요. 얼굴이 너무 넙대대하군요. 이렇게 옮겨줄게요. 핸들의 방향을 조절하시게 되면 여기도 방향이 오동통하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얼굴은 색깔 뽑아 놓은 거 살구색 요거랑 똑같습니다 라고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얘랑 같아요 라고 얼굴 부분 만들어 주셨으면 선택 도구로 이리 온 이라고 얼굴 부분 얹어 주시면 되겠죠. 너무 크네요. 조절점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모자를 씌워 보도록 할까요? 자, 모자 역시 펜 툴로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클릭하시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클릭해서 곡선을 하시려면 당겨 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클릭해서 당겨 주시면 곡선이 됩니다. 방향, 가려는 방향과 핸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면 핸들은 끊어 줘야 되겠죠. Alt 눌러서 핸들을 끊어 줍니다. 클릭해서 방향 틀어 주시고요. 클릭해서 방향 맞춰 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오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펜툴 옆에 동그라미가 만들어지죠. 이게 닫힌 곡선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친구는 조절하셔서 쓸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얘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스포이드 툴 눌러서 주황색입니다 라고 입혀주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를 위에다가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부분 마저 그릴까요? 펜 도구 들으셔서 클릭하시면 시작, 요만큼이요 라고 당기시면 곡선, 당기시면 곡선. 가려는 방향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면 Alt 누르셔서 중심점을 끊어 주시고 클릭 드래그 곡선, 방향 다를 경우엔 Alt 클릭하셔서 끊어 주시고 자, 모자 부분이 지금 바깥에 접힌 이 부분보다 더 뒤에 깔려야 되는군요. 그럼 이 모자 접힌 부분을 제일 앞으로 보내볼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제일 앞으로 나와라 bring to front 라고 하시면 모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고요. 동그라미 술은 일립스 이용하셔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순서 바꿔주실 때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뒤로 보낼 때는 send to back 하시면 되겠죠. 모자의 물방울 무늬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만 그냥 얹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린 부분 때문에 그냥 얹으시면 곤란할 것 같죠.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할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그라미를 하얗게 얹겠습니다. 색깔을 하얗게, 선은 없어요. 물방울의 위치는 비슷하게 배치하도록 하지요. Alt 누르고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고 끌어서 갖다 놓으시고
대체로 비슷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동그라미 부분을 잘라서 갖다 얹으시면 되겠죠. 이만큼을요 라고 범위 잡으셔서 일일이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자르려고 하는데요. 패스파인더가 필요하군요. 위쪽에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PATH,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개체들을 합하거나 나누거나 하실 수가 있죠. 저희가 필요한 건 나누는 디바이드로군요. 클릭해서 다들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조각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 하얀 물방울들만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도록 하지요. 저희 디바이드로 나누면 일단 덩어리로 뭉쳐져 있어요. 그 그룹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을 풀어놨고요. 이제 요 물방울들만 따로따로 선택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물방울 하나 왼손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물방울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방울들을 다 선택하셔서요. 우리의 원래 있던 모자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드 작업하느라고 있었던 친구는 지워도 되겠죠. 더 배치를 얼추 맞춰주시고요. 눈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하셔서 동그랗게 눈을 그리시고 까만색 눈동자니까 색깔을 까만색의 경우에는 컬러 패널에도 색깔이 있고 스와치에도 색깔이 있으니까 사실 굳이 뽑아 놓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깜장색 쓰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그리시고 나서 너무 크거나 작거나 위치가 다르다면 클릭하셔서 이렇게 조절점 바운딩 박스가 나올 거예요. 하얀색 점에다 정확히 대시고 드래그 하시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점에다가 정확히 되지 않고 엇비슷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회전한다 라는 뜻이니까 살짝 돌려주겠습니다. 눈썹을 펜을 이용하셔서 클릭 시작, 클릭 드래그 곡선 끝나요. 이렇게 해서 눈썹을 만들어 줬고요. 눈썹의 끝나는 부분이 너무 똑 떨어지게 직선으로 보이는군요. 자, 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는 스트로크 패널이죠. 사주리를 누르셔서 좀 더 보여줄래? 쇼라고 하시게 되면 그 선들에 대해서 두께값 뿐만 아니라 모서리를 둥글게 할 건지 아니면 뾰족하게 할 건지 점선으로 줄 건지 이런 옵션들을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를 좀 부드럽게 라운드 캡을 씌워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잘 그렸으니 복사해서 써먹을까요? 동시에 선택할 때 Shift 눌러서 복사할 겁니다. Alt. 코 부분도 그려볼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시작은 여기라고 클릭. 직선의 경우에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곡선의 경우에는 클릭 드래그. 가려는 방향과 핸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같죠? 그냥 클릭하겠습니다. 입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입술을 동그랗게 쭉 그려주도록 할게요. 요 입의 경우에는 빨강색이니까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요 색깔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 방향을 살짝 돌려서 입술을 보아하니 위쪽이 너무 동그랗고 문제지에서는 살짝 안쪽으로 내려앉았으니 일부분만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전체가 수정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수정할 때는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툴 이용하셔서 위쪽 이 부분만요 라고 수정하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밑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입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죠. 전체 입술을 다 선택하셔서 깜장 화살표 셀렉션 툴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입술도 완성됐고요. 티셔츠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티셔츠는 펜 도구 이용하셔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클릭하시게 되면 시작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손이 만세 하고 있지요. 도착 지점은 여기. 이제 여기 꺾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꺾어질 때는 핸들이 위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얘를 아래쪽으로 내리기 위해서 Alt 누르고 요 시작점을 콕 찍어서 끊어주도록 할게요. Alt 클릭하셔서 핸들 꺾어주고요. 티셔츠를 뿅 찍어서 보라색 티셔츠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핸들을 잘라서 급격하게 각도가 달라질 때는 잘라버리시는 게 나아요. 곡선이 필요하면 당겨 주시고 도착 지점은 여기.
곡선이 필요하면 클릭 드래그, 핸들의 방향이 다르면 Alt 클릭,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마무리 지어주면 티셔츠가 완성이 되지요. 색깔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연보라를 콕 찍어주시면 티셔츠가 완성됐고요. 자, 여기서도 그러면 스커트를 보도록 할까요? 치마도 펜 도구 이용하시고 클릭, 시작점이요. 도착 당겨주시고 방향이 다르네요. Alt 클릭. 중간에 곡선으로 휘어져야 되겠죠? 드래그 하시고 드래그 하시고 방향을 꺾어줄 거예요. Alt 클릭. 도착하는 곳 살짝 꺾였죠? 클릭 드래그. 방향을 틀어줘요. Alt 클릭.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클릭.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스포이드 툴 눌러서 이번엔 진한 보라색.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선택 너를이라고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제일 뒤로 갈까요? Send to back. 장갑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은 한 짝만 만들면 반대쪽은 반대로 뒤집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군요. 장갑도 펜 도구 이용할게요. 클릭해서 시작점은 여기, 도착하는 지점 여기, 손가락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 방향을 꺾어줘야 되면 Alt 클릭. 직선의 경우에는 그냥 클릭이고요.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제자리로 돌아오실 때 커서의 모양 잘 보시고 펜 쪽에서 동그라미 달려있는 거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스포이드 도구 이용하셔서 빨강 장갑이었네요. 크기가 너무 큰가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장갑을 끼워줄게요. 순서를 맨 뒤에다 빼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옷 뒤로 이렇게 장갑이 숨겨 놓네요. 똑같은 장갑이 필요해요. Alt 눌러서 복사, 뒤집어서 쓸 겁니다. 빙그르르 돌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뒤집는 건 리플렉트 툴입니다. 로테이트도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 어디를 기준으로요? 여기를 기준으로요 라고 Alt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반사가 되지요. OK 누르시고 선택하셔서 돌려줄게요. 방향 맞추셔야 되겠죠? 목도리를 둘러보도록 할까요? 목도리의 경우에는 이 얼굴 모양으로 목도리가 이렇게 잘려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목도리로 써먹을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지요. 목도리의 색깔 주황색입니다.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주황색이랑 같아요 라고 대략의 위치를 목도리 맞춰 주시고 얼굴과 목도리 같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목도리로 써먹겠다고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 이용하셔서 이번에는 빼주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프론트 콩 빼주시게 되면 프론트니까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빼줬죠? 오히려 목도리가 빠져나갔네요. 빼주실 때 마이너스 프론트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맨 뒤로 가면 마이너스 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빼겠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목도리만 남게 되죠. 둘 다 빼는 기능입니다.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뺄 건지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뺄 건지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목도리를 요래요래 장착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도 역시 모자에 있는 땡글땡글 동글동글한 친구를 넣어준 것처럼 똑같이 하나 복사하셔서 동글동글이 원을 박아주도록 할게요. 색깔은 흰색 동그리이고요. 선은 없습니다. 복사할까요?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Alt 드래그해서 복사, Alt 드래그해서 복사. 잘라줘야 되겠죠? 모두 다 선택하시고 디바이드로 일일이 나눠주시고 아직까지는 덩어리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룹을 풀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선택이 되지요. 하얀색 동그리 하나. 동시에 선택할 때 Shift 눌러줘요. 동그리 둘, 동그리 셋, 동그리 넷. 자, 이제 이 동그리들만 갖다가 얹으시면 되겠네요.
뒷부분에 가려져 있는 머플러도 마저 작업하겠습니다. 펜도구 들으시고 가려지는 부분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려주세요. 클릭해서 시작 부분, 클릭 드래그 하시면 곡선 부분, 끝나는 건 여기, 끝나는 건 여기. 이제 이 뒷부분은 가려질 거니까 모양은 상관없겠죠. 스포이드 이용하셔서 주황색으로 채워주시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셔서 방향 좀 조절하겠습니다. 동그리를 얹어서 얘도 표현을 똑같이 해줄까요? 복사하겠습니다. 동그리 디바이드로 나눌까요? 얘들아 라고 선택하시고 디바이드로 슝 하고 나눠주시면 자, 이제 이 친구들은 한 덩어리로 아직까지 인식이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언그룹 풀어주시고요. 하나하나 알알이 남은 친구 쉬프트 눌러서 하얀 동그리들 선택하셔서 얹으시면 되겠죠? 스커프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술 달아줄게요. 동글이 스포이드로 얘랑 같아요. 다리도 하나만 작성하시면 복사해서 쓸 수 있겠죠? 다리 부분 그리겠습니다. 다리는 네모로 그리시고 스케이트만 따로 그리면 되겠네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다리 부분을 그렸고요. 스포이드로 연보라색입니다. 라고 순서는 맨 뒤로 뺄까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 그리겠습니다. 그리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스케이트 날도 그리도록 할까요? 복사할게요. 알트 드래그 복사 방향을 바꿔줄게요. 꼬부라진 화살표 나왔을 때 핑크를 돌려요. 배치하시고요. 순서를 맨 뒤로 뺍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전체적으로 배치를 잘 보시고요. 틀어진 게 없다면 샘플 색깔들 지우도록 할까요? 선택 도구 눌러서 저희 필요 없는 샘플 색은 지우도록 하죠. 가이드라인도 버리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지워줄까요? 뷰에서 룰러를 꺼주세요. 하이드 룰러. 오롯이 작품만 남도록 배치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어디다 할 건지 물어보면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주고 왔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군요. 버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똑같은 CS6 버전으로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문자 작업과 브러쉬 작업이 추가되는 문제이죠.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이름을 정하셔야 되겠죠. GTQ에 1, 2, 3, 4, 5, 6, 7, 8, 9 여러분의 수험번호,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2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사이즈는 1번과 같지요. 100에 80이고요. 컬러 모드 CMYK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종이 한 장이 열릴 거예요. 눈금자가 필요하시다면 뷰 메뉴에서 룰러를 쇼 룰러라고 켜주시면 되겠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기 전에 색깔 샘플부터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를 하나 만들고요. 색상은 왼쪽에 있는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컬러 패널 이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작업하세요.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그럼 먼저 케이블카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아서 범위를 주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위치 안에다가 두면 되겠군요. 선부터 그릴게요.
선을 쭉 이어 주시고요.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K40이라고 되어 있지요. 다시 두께값을 주십시오. 0.5. 케이블카에 선이 이어져 있는 이 몸체는 삼각형으로 그리시고요. 케이블카 자체는 육각형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다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만들 거거든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에 뜰 거고요. 삼각형부터 먼저 그릴게요. 3. 크기 레디어스 값은 반지름이니까 적당히 주셔서 크기 조절하면 되겠죠. 선택하셔서 적당히 줄이겠습니다. 육각형도 그려볼까요? 면의 수는 6개, 레디어스 값은 임의로 주시고요. 선택하셔서 크기 적당히 줄여서 배치하겠습니다. 안쪽에 창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창문은 이 케이블카 자체를 복사하셔서 조립해서 쓰면 되겠네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랫부분에 있는 점 2개만 지우시게 되면 윗부분만 이렇게 창문이 남습니다.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색깔 하얗게 주셔서 창문으로 변신. 하나의 케이블카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 누르고 질질 끌고 가서 배치, Alt 누르고 질질 끌고 가서 배치. 크기를 적당히 줄이거나 늘리세요. 케이블카들에 대해서 이펙트 주라고 나와 있군요.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를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림자들을 주시기 위해서는 요 아이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한 덩어리로 묶인 상태에서 그림자를 줬을 때와 따로따로 있을 때 그림자를 줬을 때는 모양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꺼번에 같이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으시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해서 그림자가 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룹으로 묶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선 하나, 여기에 있는 하얀색 창문 하나, 그리고 몸체 하나 따로따로 그림자가 지게 될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스타일, 라이즈, 드랍, 섀도우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세요. 옵셋 값 좌우로 위치 보시고 블럭 값 얼마나 흐리멍텅할 건지 비교해 보시고 OK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자 작업할까요? 윈터 베케이션 이라고 하는 글자는 타입 오너 패스를 그려서 그 위에다가 얹어 주셔야 되겠군요. 펜으로 먼저 출렁하고 흔들리는 곡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원하시는 모양이 다 만들어졌으면 모양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들으시고 모양을 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다 만들어졌으면 타이프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타나는 세 번째 타입 오너 패스를 선택하셔서 패스 위에다가 글씨를 얹어줄 수 있도록 클릭할게요. 글자들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윈터 베케이션은 에이리얼의 볼드에 12포인트라고 했군요. 지금처럼 글씨가 잘려 보이는 건 선이 지금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선의 길이를 콕 찍어서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숨어있던 글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글꼴 모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스키캠프라고 하는 리본의 경우에는 브러쉬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브러쉬를 들어서 리본을 만들겠습니다. 브러쉬 도구를 클릭하시고 문지르르라고 쓱 곡선을 만들어 주세요. 이 브러쉬로 만든 친구를 선택하셔서 브러쉬 패널을 봅니다.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진 친구들 중에는 리본 모양이 없군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코레이티브라고 하는 배너를 꺼내 오도록 하지요. 브러쉬 패널의 왼쪽 구석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책이 꽂혀 있는 모습 보이죠? 여기에서 데코레이티브를 선택하시고 데코레이티브 배너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배너 2가 주황색의 리본 1호군요. 클릭하셔서 적용하겠습니다.
모양이 많이 휘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작업이 완성됐으면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스키캠프라고 하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이 친구도 글씨가 출렁하고 움직이니까 타입 오너 패스 기능을 이용할까요? 펜 툴을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고 시작. 이 지점에서는 곡선이니까 클릭 드래그, 저기에서도 곡선이니까 클릭 드래그. 다 했으면 마무리 하시고요. 글자를 얹겠습니다. 타입 오너 패스 이용하셔서 시작하는 위치는 여기에요 라고 클릭. 스키캠프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타임 뉴 로만이라고 하는 글꼴이다 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군요. 글자 크기는 본인이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네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위쪽에 보시면 글꼴 맞춰줄 수 있게 되어 있죠. 글꼴을 타임 뉴 로만 찾으셔서 볼드체로 두껍게 크기를 적당히 키우도록 하죠. 글자를 만들고 보니 위쪽과 아래쪽에 색깔이 서로 다르게 배포가 되어 있군요. 이럴 경우에는 글자 자체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오브젝트 부수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익스펜드라고 선택하시고 OK 누르시게 되면 이제 글자가 아니라 펜툴로 하나하나 쓴 것처럼 패스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패스화 되었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글자들만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이솔레이트라고 하고요. 다른 개체들은 선택되지 않고 이 글자들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글자들에 대해서 잘라서 위쪽은 주황색, 아래쪽은 초록색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죠. 도구 상자에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우개 툴이 있습니다. 꾹 누르고 계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나이프 도구가 있죠. 칼로 우리의 글자를 쓱 곡선으로 잘라주도록 할까요? 자, 선택 도구로 이 친구들이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위쪽에 있는 색깔들만 선택하셔서 색상을 주황색 뽑아 놓은 색깔로 적용할게요. 스포이드로 주황색 선은 없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선택 도구로 이만큼이요 라고 쉬프트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초록색 선은 없습니다. 문제를 확인하시면 글씨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우리 것도 선택 도구 눌러서 아래로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면 살짝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뽀수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 다시 바깥 친구들과 놀러 나가야 되겠죠. ESC 누르셔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활성화될 수 있게 나왔습니다. 눈밭길도 브러쉬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브러쉬 들으셔서 쭉 실선으로 그려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브러쉬 터치인데 리본이 깔려 나왔죠? 브러쉬를 작업하실 때 아까 리본으로 작업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브러쉬를 바꾸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메뉴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티스틱 워터컬러 스트로크 3. 자, 여기에서 모양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모양인지 한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이름 자체로 보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주리 화살표를 콩 찍으시면 보는 것 썸네일로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리스트로 바꾸게 되면 이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찾기가 더 편하겠죠? 워터컬러 스트로크 3번이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구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이 선은요 브러쉬 3번입니다. 브러쉬에 대한 색깔 그대로 갈까요? 스키를 타는 사람만 그려주면 되겠군요. 스키를 타는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왼쪽 10, 오른쪽 40, 위쪽 15, 아래쪽 65. 이 안에서 그려주도록 하죠. 머리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일립스 동그라미로 헬멧을 그려주고요.
펜도구로 안경 부분과 얼굴 부분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헬멧이 완성됐고요. 헬멧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색깔은 없으니까 테두리는 없습니다 라고 스포이드로 노란색인 것 같아요. Alt 눌러서 복사 배치했고요. 헬멧에서 빠진 부분 여기다가 새겨줘야 되니까 헬멧을 복사해서 거기다 얹도록 할게요. 디바이드로 나눌까요? 이 모든 것을 이라고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누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은 나누고 나면 계속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 그룹을 풀어주시면 안쪽에 있는 알맹이들만 따로 선택할 수 있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자, 모자를 만들었고요. 이제 안경, 고글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고글 부분은 네모를 만들어서 수정하도록 하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모서리에 둥글기를 많이 둥글게 하겠다, 조금 둥글게 하겠다는 왼손으로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모서리의 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짙은 파랑, 테두리는 없어요.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 보이죠? 일부분만 선택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 뒷부분만요 라고 오른쪽 부분만 선택하셔서 스케일로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죠. 얼마만큼 줄어드릴까요? 80%요. 프리뷰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똑같은 친구를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은 얘와 같습니다. 스포이드로 눌러주시고 선은 없어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갖다 얹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옮겨줄까요? 얼굴 부분은 펜으로 그려주겠습니다. 펜 툴 들으셔서 옆 얼굴 클릭해서 시작.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코 부분, 입 부분, 턱 부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서 곡선 만들어 주세요. 가려지는 부분들은 그냥 대강 그리셔도 되겠죠? 스포이드 툴로 살구색 적용하시고 테두리는 없습니다. 맨 뒤로 빼줄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얼굴이 완성됐네요. 나머지 몸통 부분은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것인지 나눠서 그려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감안하셔서 여기 몸통 부분은 이 정도 다리부터 엉덩이, 등 부분까지만 한꺼번에 그리면 되겠죠. 팔 부분은 보이는 바와 같이 주황색 부분을 한꺼번에 그리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가겠습니다. 펜 툴 들으셔서 등 부분 클릭해서 시작. 등 부분이 굽어 있는 거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 엉덩이 부분 이쯤이고요. 가려는 방향과 핸들이 방향을 다르게 가리키고 있다면 Alt 클릭하셔서 끊어주시고요. 다리, Alt 클릭, 종아리, Alt 클릭.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들은 대강 그려주셔도 돼요. 살구색으로 그렸더니 괜히 야한 느낌이 들죠? 자, 선택해서 빨리 옷을 입히겠습니다. 스포이드로 노랑 옷 됐네요. 목 부분을 그릴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팔도 그릴게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수정하죠.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필요 없는 부분들 저희가 뽑아서 쓰느라고 색깔 넣어놨던 것들 지워 주시고요. 가이드라인 역시 지워 줄게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지워 줄까요? 뷰에서 룰러의 눈금자를 감춰주세요. 하이드, 룰러.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하시는 경로 잊지 않으셨죠?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안에다 저장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G123456789 본인의 이름에서 두 번째 문제 작업했습니다. 저장. OK 누르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죠. 마지막 문제 볼까요? 마지막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군요. 색상에 대해서도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가 필요하네요. 새로운 문서 만들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시고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GTQ 123456789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 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좀 달라졌죠? 120에 80짜리 폭이 조금 늘었네요. OK 누르셔서 종이 준비합니다. 눈금자를 꺼낼까요? 보여주세요. 뷰, 룰러, 눈금자를 보여주세요. 색깔을 뽑아놓고 작업하겠습니다. 네모난 상자 하나 만드시고요. 클릭해서 네모, 색상 값들 컬러 패널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셔야겠죠? 자, 복사하실 때 선택하시고 Alt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D 하시면 여러 개 준비하실 수 있겠죠? 색깔이 요 색에서 저 색으로요 라고 화살표 되어 있는 친구 보일 거예요. 이런 건 그라디언트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라디언트는 미리 뽑아져 있는 스와치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패널에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미리 뽑아놓은 색깔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패널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두 번째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다 라고 더블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군요. M100짜리라고 색깔 콕 찍으셔서 M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K 값만 보이고 CMYK는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옆에 있는 선줄이 콕 찍으셔서 CMYK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셔야 색깔 값이 다 열립니다. 나머지 단색들 색깔 정리할게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그럼 패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보라색에 이 눈결정 들어있는 패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눈금자 다 꺼내 놓으셨으니까 눈금자에 있는 숫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셔서 위치 선택 도구와 직접 선택 도구는 워낙에 자주 쓰니까 이제 단축키를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선택 도구의 경우에는 V를 눌러주시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선택 도구의 경우에 일부분 선택할 때 직접 도구죠. A 눌러주시게 되면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일부분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색깔로 뽑아주는 스포이드 툴도 많이 썼었죠. 여기 스포이드 툴도 단축키 I입니다.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네모를 그려주도록 하고요. 이 색깔은 보라색 얘랑 같아요. 아이드로퍼 I 눈 결정 그려주도록 할까요? 뾰족뾰족한 삼각형 펜툴로 그려주시는 게 간단하겠죠? 클릭, 클릭, 클릭. 제자리로 돌아오면 일단 뾰족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날씬하게 조절하시고 동그라미를 얹겠습니다. 일립스 도구 이용하셔서 비율이 깨지지 않게 하시려면 Shift 눌러주시고요.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흰색으로 채워줄 거고 빙그르르 돌려서 눈 결정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8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로테이트 툴 45도 각도로 돌리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툴 중심은 요 아래쪽입니다 라고 Alt 클릭 각도는 45도요.
원래 있던 아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카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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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눈 결정이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눈 결정도 펜툴로 하나 결정을 만들어 주시고 다이렉트 A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절, 색깔, 이 색깔이랑 같아요. 스포이드 툴 I 선택하겠습니다. V 로테이트 돌릴 거예요. 중심은 여기요. Alt 클릭. 6개가 필요하군요. 60도로 돌리겠습니다. 카피 반복하죠.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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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크기나 위치 다시 한번 조절해 주도록 할 텐데요. 보라색의 배경이 자꾸 커다랗게 선택이 돼서 귀찮으니까 얘를요 라고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자, 모든 친구들을 이제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잠겨있던 친구 풀어줄까요? 오브젝트 unlock all.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지워주겠습니다. 선택 도구 V 몽땅 선택하셔서 스와치 팔레트에다 끌어다 놓을게요. 질질질 끌어서 스와치에 갖다 놓으시면 패턴으로 등록이 끝나게 되겠죠. 캐릭터 작업을 해볼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머리 부분 그릴게요. 동그라미, 일립스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고요. 비율 깨지면 안 되니까 Shift 눌러서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으시고 손 부분이나 몸통 부분 펜으로 그려주시기 어려우시면 블러 브러쉬 이용하도록 할게요. 블러 브러쉬로 클릭하셔서 브러쉬의 두께 보시고 적당하다 싶을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엔터키에 위쪽에 보시면 꺾어진 가로 보이죠? 열려라 가로와 닫혀라 가로를 누르시면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두꺼워져야 되면 닫혀라 가로. 이 색깔이랑 같아요. 스포이드로 뽑을까요? 아이드로퍼 I. 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보드를 만드실 수 있는데 보드가 살짝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죠? 요거는 이펙트 줘서 효과 줄게요. 이펙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찌그러뜨려 줍니다. 워프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위아래로 조절하는 건 불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보는 거 미리 프리뷰 켜놓고 보시면 그 숫자 값들 조절하셔서 볼록해져라, 오목해져라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OK 단추 눌러서 나오도록 하지요. 실제로 이 친구는 쭉 뻗어 있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고요. 저희가 효과를 줬던 거를 실제로 형상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라고 하셔야 이제는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진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효과를 주고 나서 그 형상 그대로 보여주길 원한다면 오브젝트를 expand라고 확장시켜 주세요. 이제 합쳐줄까요? 보드와 캐릭터와 몸통 모두 다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유나이트 합치기 하시게 되면 전체가 다 한 덩어리가 되었죠. 스포이드 아이드로퍼 I 테두리 색깔을 주겠습니다. 사라져 버렸네요. 옆쪽에 이렇게 네모네모들이 좁쌀처럼 뿌려져 있네요. 그 친구들도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Alt 누르시면 복사가 되지요. Alt 누르고 당겨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짜잘짜잘 손이 좀 많이 가는군요. 자, 귀찮은 캐릭터 작업이 끝났고요. 보드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보드 역시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커다랗게 그려주시고 모서리는 많이 둥글어야 되니까 왼손으로 방향키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모서리 깎이는 게 보이시죠? 적당히 모양을 정하시고
안쪽으로 살짝 오목한 느낌이 들어요. 이펙트 주겠습니다. 이펙트 워프 가셔서 불 이용하시면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하게 숫자 값을 조절하시고요. 실제로 보이는 건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쭉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를 우리 눈으로 보였던 그 휘어진 모양대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익스텐드, 어피어런스. 이제는 뷰에서 아웃라인을 보셔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되죠. 방향을 적당히 틀어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지나가는 선들은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쭉 그려줄게요. 디바이드로 나눠서 각각의 색깔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거 그룹을 풀어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언그룹으로 풀으셔서 색깔들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선택 도구 누르겠습니다. V 색깔을 적용할까요? 아이드로퍼 I 선택하겠습니다. V 아이드로퍼 I 반복하시면 되겠죠. 패턴으로 등록했던 친구로 채워줬는데 너무 크게 들어가고 있군요. 자, 패턴의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스케일 툴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 프리뷰로 보면서 조절할까요? 사이즈를 프리뷰 깜빡깜빡. 오브젝트는 줄어들면 안 되는데 패턴만 줄어야 되겠죠? 오브젝트는 줄어들지 마세요. V체크 해제. 프리뷰 다시 깜빡깜빡 하시면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사이즈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글씨 쓸까요?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캐릭터 만들어둔 건 복사해서 갖다 붙이도록 하지요.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하세요. 고글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고글에 외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시작, 드래그 하시면 곡선, 반만 그려보도록 할까요? Alt 클릭해서 반 조각만 그리겠습니다.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셔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만드신 걸 반대로 뒤집어서 반쪽을 채워주면 되겠죠. 선택 도구 V 뒤집어주는 건 로테이션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보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진 Alt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하시게 되면 반대쪽으로 뒤집어지는 게 보이죠. 원본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누르셔서 원본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개를 같이 합쳐주도록 할까요?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합쳐줄게요. 유나이트 고글의 아웃라인이 완성됐습니다. 아이드로퍼 I 누르셔서 요 색깔이랑 같아요 라고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유형이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친구도 그려주도록 할까요? 안쪽에 있는 친구도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 드래그 하시면 곡선 반만 그려서 이 친구도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선택하겠습니다. V 반대로 뒤집을까요? 리플렉트 중심은 여기요 라고 센터 잡아주시고 Alt 클릭 원본 복사해야 되겠죠? 카피 같은 색이라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임의로 다른 색깔로 넣어주자면 이런 형태인 거죠. 두 개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이요 라고 유나이트 합쳐 주시고요. 이 친구는 핑크색에서 노란색 부분을 빼줘야 그 뒤쪽에 가려져 있는 친구를 투명하게 비춰서 보일 수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시게 되면 아웃라인만 남죠.
진한 색의 보라색 요거 뒤에 가려지는 친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부분만 예쁘게 그려줄까요? 클릭해서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겉으로 보이면 이렇게 모양이 예쁘지 않지만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뒤로 보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뒤로 보낼게요. 샌드 백워드 라고 하시게 되면 가려져서 그럴싸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반투명한 회색도 펜툴 눌러서 클릭 아이드로퍼 아이 요 색깔입니다 라고 회색 반투명하니까 오퍼시티 주셔야 되겠죠. 트랜스퍼런시 라고 하는 패널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오퍼시티 값을 50입니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숫자 값을 주시면 반투명해지고요. 순서 정하셔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보드가 제일 뒤로 가야 되는군요. 차곡차곡 그 위에 얹어서 빛이 반사되는 듯한 모습도 그려주시고 순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안경의 선 부분은 색깔과 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은 흰색이고요. 점선으로 그려주라 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를 대시 체크하셔서 그 갭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길었다 짧았다 하는 건 대시와 갭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 그리는 걸 5라고 가정한다면 짧게 쉬어가는 공간, 빈 공간은 2 다시 짧게 그려주는 길이도 2 다시 짧게 쉬는 공간도 2 라고 이렇게 되면 길게 선을 그었고 짧게 쉬었고 다시 짧게 그려주고 짧게 쉽니다. 반복하면 되겠죠? 길게 가고 짧게 쉬고 짧게 가고 짧게 쉬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시드 라인을 이렇게 숫자값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앞 뒤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여기 어로우헤드라고 하는 걸 이용하셔서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를 앞뒤로 장착해 주시면 되겠죠. 그 동그라미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이 크기도 스케일로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50 정도로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일까요? 됐죠? 고글 아래쪽에 눈 결정이 하나, 둘, 세 개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 친구는 그룹으로 묶어달라 라고 명기가 되어 있네요. 이 친구들이요 라고 선택했고 이 보라색은 빼야 되니까 쉬프트 눌러서 빼주시면 눈 결정뿐만 남아요. 질질 끌고 와서 고글에다가 얹어 줄 거고요. 크기를 좀 조절할까요? 작게 조절하셔서 그룹으로 일단 묶어 줄게요. 선택하기 편하게 컨트롤 G 맨 앞으로 빼겠습니다. 어레인지 분투 폰트 크기를 줄이시고요. 복사할까요? Alt 드래그, Alt 드래그, Alt 드래그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시고 동시에 Shift 눌러서 선택하신 후에 그룹으로 묶어달라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그룹 혹은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고글의 끈 부분만 잘 그려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펜툴 이용하셔서 찬찬히 그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배치 맞춰주시고요. 마무리가 다 됐으면 색깔 뽑아 놓은 거 지워주시고 가이드라인 지워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군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주시고 저장 단추 눌러주시면 마지막 문제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뭔가 귀찮게 손이 많이 가는 문제로 준비를 했었네요. 자, 연습 많이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전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